안녕하십니까. 명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의 이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택치료 질문 10가지 토크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재택치료 지금 과연 잘 돌아갈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택치료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증가하면서 이게 과연 환자 대응하는 방법으로 좋은 대응인가? 이런 시민들의 궁금증도 있는데 과연 좋은 대응 방법인 것 같은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환자가 급증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작년 12월에 거리두기 완화와 그다음에 이제 병상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 12월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오미크론이 뭐 대세 많이 올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삼아서 저희가 좀 입원 병상도 좀 늘렸고, 저희도 그 12월에 재택 환자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좀 먼저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 명지병원의 재택치료지원센터도 그것에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하루 입소 환자 400, 500 환자를 받고 1,500여 환자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택치료를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2만 명까지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이 환자가 입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지금은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최근에 보고되는 자료들을 다 보시면 이 오미크론이 지금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위중증으로 가는 이완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고령자의 이제 12월에 부스터 접종을 다 완료하신 상태라서 많은 분들이 예전 12월보다는 병상으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재택에서 관리하면서 보는 환자분들이 좀 더 제가 12월에 경험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지금 재택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는 환자들도 12월에는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입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환자분들도 바로바로 입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재택에서 하고 있는 재택 준비를 하는 이 환자분들이 가장 더 좋은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뭐 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장 큰 재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대응에 아주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 재택치료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택치료를 현재 진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나 힘든 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재택치료센터를 처음 시작해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센터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서둘러서 시작해서 좀 숙련도는 그래도 좀 낮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해서 의료진들이 좀 자주 교체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소통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들이 12월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매체를 통해 좀 보셨겠지만 30대 이하의 이 대상자분들이 60에서 뭐 70%라고 좀 들으셨지만 저희도 제가 오늘 1,500명의 환자를 좀 분석해 본 결과 저희도 한 60%가 30대 미만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택에서 이제 관리할 때 보면 밤낮이 많이 바뀌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10대, 20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밤에 많은 부분을 이제 밤에 이제 뭐 오락도 많이 하시고 보니까 그러고서 주무시고 낮에 주무시고 밤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안 받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재택에서는 전화로 비대면이 저희가 치료의 하나인데 전화로 받고 환자 상태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저희도 이제
그날의 이제 환자의 컨디션을 보고서는 그 환자 상태가 괜찮은지를 알아야 저희도 안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또 항의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 자녀하고 연락을 안 했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자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많고요. 또 격리 기간이 딱 7일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격리 기간도 뭐 좀 뭐 확진일이냐 아니면 뭐 증상 발현일이냐 그 기준에 따라 좀 다르신 환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랑 똑같이 진단받았는데 친구는 하루 전에 격리가 끝났고 왜 나는 다음 날이냐 막 이러면서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전화 민원 폭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의 어려운 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의 이제 진료를 볼 때 필수적으로 꼭 드셔야 되는 약들이 아니고 뭐 이런 무좀약이나 뭐 탈모약 뭐 이런 것들을 꼭 받아야 된다고 우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족의 이제 아파서 정말 가족이 아파서 드셔야 되는 약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그런 약도 아닌 다른 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자분들의 문제점 때문에 행정력이 좀 소모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가장 지금 시급하게 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오미크론이 빨리 이제 해결되길 바라는 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IT 강국이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저희가 환자와 보건소에서 환자의 이런 역조서라고 하거든요. 역학조사를 하는데도 종이로 하고 이 역학조사서를 병원에 보여주는 걸 아직도 카톡 업무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서로 공유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시스템화할 수 있어야 지금 2만 명 넘는 환자들을 관리할 때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따로, 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에서 다들 소모적이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준비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12월부터 얘기 나왔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하게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 간의 이제 의사소통이 전화로만 하고 있어서 이제 뭐 40대, 50대 뭐 전화로 굉장히 이렇게 소통을 가능하신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60대, 이제 70대 뭐 나이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얘기하시다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아프신데도 그 증상이 안 아프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괜찮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괜찮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으로 환자 얘기만 듣다 보면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 시점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래진료센터, 단기 외래센터가 있어서 이제 대면 진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대면 진료가 좀 활성화돼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은 이 외래센터도 오픈했고요. 또 하나는 시범사업으로 방문진료센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클리닉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환자한테 저희가 차량으로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으러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의 비대면과 대면에 환자가 직접 오는 거, 저희가 찾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 가지를 가지고 통합진료 시스템을 해서 재택에서 이용하시는 우리 재택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늘 팍스로비드 약도 빠르게 저희가 드셔야 되거든요. 5일 안에, 증상 발현이 5일 안에 드셔야 효과가 있다고 지금 하는데, 팍스로비드가 경구치료약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부작용에 해당하는 약들 복용하시는 분들이 복용하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하실 때 의료진들이 이제 드시는 약들을 다 조회하고 그 다음에 신장이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콩팥 기능,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복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혈액 검사가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직접 혈액 검사 결과지가 최근에 있거나 아니면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집에 계시기 때문에 혈액 검사 결과지를 알 수가 없고, 특히 이번 설날에는 혈액 검사를 저희가 병원에 문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약을 또 다 저희가 일일이 조회해야 되니까 이런 약 조회도 쉽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뭐 DUR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드시는 약을 이제 뭐 저희가 처방하면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양제 같은 곳에서도 드시지 말아야 될 약성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가 다 조회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약 조회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충분히 빠르게 환자분들이 이 증상 발현이 5일 안에 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돼서 해야 많은 분들이 경구약의 이 팍스로비드가 빨리 복용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처음에 수술하시면서 네. 말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셨는데 굉장히 아주 길게 말씀하셨는데 크게 제가 우리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젊은 연령층의 재택 환자분들이 밤낮 바꿔서 지내시면서 꼭 필요한 의사소통을 낮에 해야 되는데 낮 동안에 전화 안 받으셔서 중요한 의사소통을 못하고 지나갈 때 아주 중요한 처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감염돼서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는 게임하는 시간 바꿔야 된다. 낮에 전화 받아달라. 네. 속이 탄다. 진짜 어떨 때는 코로나보다 게임이 더 이 젊은이들에게는 세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겠군요. 네, 네. 또 두 번째는 증상을 속속들이 말해주셔야 된다. 자꾸 괜찮다.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증상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연배가 높은 분들은 그 말씀도 하셨고, 세 번째는 이 팍스로비드 처방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 프로파일 때문에 콩팥, 간 이런 최근에 검사가 없었던 분들은 이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고 이 약 처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사 내지는 뭔가 시스템이 빨리 보완돼서 이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빨리 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 증상 발현 후 이 팍스로비드가 5일 안에 빨리 복용되어 효과를 더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또 제가 궁금한 게, 재택 치료로 분류돼서 집에 있을 때 물론 이제 경상이 증미해서 경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건데, 이 전화 통화 하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다라고 좀 권해 주실 재택 치료로 분류되었을 때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권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재택 치료로 분류되었다는 거는 이제 뭐 입원할 요인이 좀 낮다. 네. 그러니까 중증 이완이 될 이완율이 낮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도 전화를 이렇게 받아보면 되도록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 이제 많이 이완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중증 이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통계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생활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발열,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하시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열이 많이 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목이 많이 아프거나 그러실 때는 저희 그 보건소에서 재택 키트가 가거든요. 거기 이제 상비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으로 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드시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전화했을 때 진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진료를 해서 약이 배달이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생활 패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뀌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그러면서 식사도 정확하게 드시고 하면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습관을 동일하게 유지하셔야지 집에서 계시다고 패턴 자체가 좀 바뀌시면 그 흐름이 좀 깨지기 때문에 또 힘드십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좀 쉬시면서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가장 이번 그 오미크론에 유한됐을 때 재택에서의 치료에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네.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거,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 이게 이제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를 기본을 잘하는 게 재택 치료로 있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젊은이들이 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요즘 그 OTT, 넷플릭스, 웨이브, 뭐 쿠팡 플레이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디즈니. 네, 디즈니 이런 거 생기면서 이걸 계속 보는 게 이게 휴식인지 중노동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 중에요. 사실 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느끼거나 또 그럴 걱정이 있을 때 어디에 연락하거나 물어봐야 되고, 또 그럴 때 뭔가 이게 기준이다, 요게 좀 나빠지면은 빨리 물어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택 치료가 이제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 재택치료센터에서 이제 문자 발송이 처음으로 가고요. 문자 발송 안에 응급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지정된 곳에 이제 어플 설치라고 하면서 핸드폰에 어플 설치하고, 거기에 어플에도 맨 위에 이제 클릭하면 비상번호도 응급번호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전화를 하라는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상번호는 다 갖고 있고, 또 이제 보건소에서 자가 키트가 가면 그 안에도 내용이 다 그 병원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응급폰도 다 발송이 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전화를 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택 키트 안에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것과 체온계를 들여서 이제 체온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면 95 아래, 그래서 94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측정한 것보다 굉장히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의료진한테 상의하시면 됩니다. 체온도 이제 38도 이상, 뭐 7도 5 이상은 이제 가벼운 미열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뭐 미온수로 닦아주시거나 이제 해열제 복용하면 되는데, 8도 이상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힘드시니까 그때는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를 이제 응급폰으로 전화하시고, 가장 이제 시급한 게 이제 호흡곤란, 그 다음에 이제 흉통, 그다음에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응급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힘들거나 그다음에 어지럽거나 이럴 때는 바로 응급폰으로 의료진, 보건소 번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힘들 때는 119로 전화하시는 게 맞고요. 119로 전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재택치료 환자라는 걸 꼭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19로 응급하고, 그 다음에 119에서 재택 환자라는 걸 알면 출동하고요. 그래서 뭐 보호자나 누가 있으면 저희 재택이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119로 신고했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119랑 또 소통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해서 바로 병상 배정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병원들이 사실 코로나 환자의 트랙과 코로나가 아닌 환자의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아플 때 본인이 코로나 양성이다, 또 현재 코로나 환자, 재택 환자다라고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119를 부를 때도 본인이 이제 코로나 재택 환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 팀장님 다시 말씀해 주셨고요. 증상의 과정에서도, 발달 과정에서도 호흡곤란, 흉통 이런 게 있을 때는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체온과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잘 주시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를 할 때에 사실 또 이제 보호자들은 나는 뭘 해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기도 하시는데, 재택 치료를 하는 환자가 있을 때 보호자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보호자분들 중에 이제 공동격리자라고 본인이 음성인데 환자를 이제 같이 이제 케어를 하죠. 같이 이제 네. 보살피기 위해서 음성임에도 같이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70대 이상의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같이 이제 계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이들, 소아, 어머니나 아버님이 이렇게 같이 계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활 수칙을 지키시면서 방역에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은 확진자면서 이제 서로 같이 따로 이제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같이 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방역 수칙을 굉장히 잘 지키십니다.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하나가 같은 양성이시였는데 양성이시면서도 같이 이렇게 방을 따로 분리하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방에서 이제 안 좋으신데 아드님이 이제 격리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어머님이 계신데도 따로 거주해라 그래서. 근데 어머님이 계속 안 좋으셨던 거죠. 근데 어머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거를 모르셨어요. 저희는 전화대면에서 특별히 어머님이 괜찮다 하셨고, 산소 포화도랑 이제 다 괜찮다고 얘기하셨고, 숫자도.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한테 거꾸로 읽어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거꾸로 읽어줬던 게 또 정상이었어요. 이런 게 이제 저희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약 70세 이상의 의사소통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통화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영상통화를 해서 화면을 보게 아예. 왜냐면 화면 자체를 거꾸로 읽으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버님이 계시는 분은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되고요. 음성이셔도 2m 간격으로 두고 마스크 쓰시고 잘 계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플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희가 재택에서 어플 사용을 못하면 원래는 재택에 치료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는데, 저희가 어플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산소 포화도랑 체온만 잴 수 있으면 그냥 전화로 저희가 일단은 여쭤보고 저희가 그냥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니까 어머니나 아버님이 방에 계실 때 그 어플 사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계신지, 그것만이라도 꼭 한 번씩은 체크하셔서 건강 상태만이라도 좀 잘 봐주시는 게, 저는 그게 보호자 역할에서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봐주시고, 실제로 산소 포화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산소 포화도는 손가락 집게로 생겼어요. 아, 손가락 집게로. 네. 그래서 요즘 사진으로 이렇게 가긴 갑니다. 네. 그래서 집게로 이렇게 손가락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사용 설명이 잘 가고, 네. 저희가 문자 전송에 가면 유튜브 그 주소도 가요. 그래서 그것만 클릭하면 어떻게 끼라는 것도 다 나와서, 손가락을 끼면 위아래 산소 포화도와 맥박이 보이는데 그걸 거꾸로 읽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근데 보는데 하나는 SpO2라고 써 있고 하나는 HR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영어라서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SpO2 위에 걸가 산소 포화도고 막 이렇게 설명은 드리는데, 근데 이제 잘 못 읽으신 분은 이틀 동안 저희가 얘기해도 어쩔 땐 거꾸로 읽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택 치료 시 환자의 가정으로 뭔가 보건소에서 전달이 되나요? 네네네. 하루 만에 오나요? 이틀 만에 오나요? 12월 달에는 정말 3일 만에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측정을 못해서 네. 측정도 못한 상태에서 안 좋아서 병원으로 이송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저희가 그 환자의 그 목소리와 안 좋아서 그때는 저희 산소도 이틀 동안 집에서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병상 배정이 안 돼서. 네. 근데 지금은 늦어도 하루에서 뭐 이틀 이렇게도 가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가서 검사를 했는데 네.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연락을 해주나요? 아니면은
제가 보건소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신속 항원을 했으면 이제 PCR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걸로 지금. PCR 검사를 해서? 네. 네. PCR 검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네. 보건소에서 역조관이 연락을 돼요. 아니, 그 의원에서 보건소로 연락해 주나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연락이 갑니다. 아, 예, 연락이 네. 가서 이제 확진이 언제 됐는지에서 역학조술관이 네. 조리가 되고 그런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네. 그게 어저께 검사에서 확진이 되면요. 그 네. 다음날 저희한테 배정이 연락이 되고요. 와서? 네.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저희한테 재택치료 대상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날 문자가 가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날부터 이제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는 거죠. 네. 요즘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연락이 돼서 조사하면 요날 이제 오후에 배송이 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럼 그 다음날 저희가 재택치료 할 때 네. 키트가 배송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키트가 배송되는 그래서 요즘에 좀 빨라졌습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는 배송이 네네. 돼서 네네네. 이제 뭔가 산소 포화도 검사도 할 수도 할 수 있고 있게 예. 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눈이 오거나 네. 그런 경우가 요번에 눈이 왔을 때 네.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네. 네, 설날에. 네. 먹는 약도 배송이 되는. 먹는 약은 그 안에 상비약이라고 저희 이제 뭐 네. 팍스로비드는 팍스로비드는 진료를 봐야 됩니다. 네. 진료를 봐야 되고요. 팍스로비드는 저희는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대상자가 되면 그날 바로 보고 오전에 그 재택으로 보는 거죠? 네 재택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비대면 진료를 하고 나서 교수님이 예, 진료 보고 처방이 되면 처방전이 지정 약국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지정 약국에서 보건소에서 이제 킷 배송을 보내서 지정 약국에서 킷 배송 해갖고 환자한테 집으로 배송 갑니다. 아, 퀵으로. 네. 네. 아. 아니면 빨리 하면 뭐 지인이 가지고 이제 약국으로 가서 지인이 가져갈 수 있고요. 아, 지인이 보호자나 가져가거나 지인이, 아니면 퀵 네, 배송으로. 보건소에서 네, 그럼 퀵 배송 퀵 시켜서 배송의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나라에서 다. 아, 그것도 네, 네, 국가에서. 네, 네. 아,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직접 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보건소에서 퀵 배송으로 보내주거나 네, 또는 보호자나 지인이 보호자나 네, 지인이 가서 가져올 수 있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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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를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네. 보건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팍스로. 아, 네. 보건소가 전담하고 네, 네, 있거나. 네. 와, 이제 약을 네. 직접 이렇게 배송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까지 네, 네. 되어 있는 거군요. 네, 기존 이게 비대면 약간 약국.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아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이 네, 네. 거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네. 아니 지금 사실 지금 10만 명이 만약에 코로나 양성이 되는 오미크론 10만 명 확진자 신규 시대가 되면 네. 그럼 10만 명한테 이걸 붙여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10만 명이 다 진료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교수님.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지금 1,500명이 있는데 하루에 한 200건 비대면 진료 건수는 네, 그 정도. 아니 증상 있는데 네네. 나 진료 보고 저 팍스로비드 먹고 싶다. 아 팍스로비드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경미해요.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본인이 그 이제 증상 발현이 돼서 경미하고 이 약을 먹으면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증상이 별로 없는데 별로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500명, 400명 가량의 입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상자가 있는데 네. 그 대상자 중에 대상이 한 20명, 그리고 60세 이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드실 수 있는 분이. 근데 그 20명 대상자 안에서 드시는 분이 한 2명, 3명 아. 다 거부하세요. 예, 그 정도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먹고 싶었는데 그렇지 저는 않더라고요. 양성이면 무조건 먹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않구나. 예, 예. 아.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안 되는 분이 계실 전에 혈액 검사해서 안 되는 분도 없고요. 다 되시는데 다 거부하세요. 예, 예. 그리고 또 드시다가 예, 지금 드시고선 잘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아예 초기에 본인들이 그냥 거부하시고 증상들이 그렇게 심한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저는 다 제망받지가 않군요. 저는 양성이면 일단 빨리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부작용 프로파일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네. 저는 그냥 무조건 왜 안 주나 하면서 빨리 받아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부작용이나 이런 이유로 네, 지금 유튜브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택 치료 시에 사실 저희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분리가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격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여기도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도요. 만일 온 가족이 양성이 나왔다고 하고 재택 치료로 모든 가족이 지정될 수도 있나요? 네. 또는 부모만 양성이고 아이가 음성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 거꾸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가족 중에 양성 음성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아이들의 경우 격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도 혹시 아마 지금 막 이런 경우도 이미 있었겠죠? 네네, 맞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12월하고 좀 다른 게 네. 12월에는 가족 확진자들이 한 명이 걸렸을 때 주거지보다는 방 분리만 돼도 그렇게 확진자 확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아기가 너무 어리면 엄마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음성이어도 어머니가 확진자여도 본인이 이제 방호복을 입고 애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엄마가 걸리면 아기가 걸려요. 정말로. 예. 그래서 가족이 온 가족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지금 재택에서 가족이 걸리면 마지막 격리 기간까지 무조건 격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기 내 4남매가 양성, 엄마 양성. 근데 아빠는 아직 음성, 아직 검사를 안 했어요. 음성인 것도 아니고. 근데 엄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아기 혼자 4명이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내까지. 그래서 아기를 누가 보냐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였고요. 그래서 주거지 분리가 안 되면 그냥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응급실에 가야 되면 아빠가 양성이 나올 때까지 엄마가 응급실 못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파도. 되게 안타까운 이런 정말 이 뭐죠? 전쟁 아닌 전쟁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한 명은 음성이고 한 명은 양성인데 엄마가 아프고 아빠는 양성인 아들을 돌보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같이. 근데 엄마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엄마는 양성인 애만 데리고 응급실 갈 수 있거든요. 음성인 애는 데려갈 수 없어서. 그래서 9살인 애, 음성인 애가 혼자 집에 밤새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인 애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밤새 전화해요. 그런 케어도 재택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런 재택 치료 센터에서도 그냥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이런 분리가 어떻게 되냐를 보건소랑도 계속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전화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런 이산가족이 정말 여기서도 나오는 돌봄 문제가 생기네요. 네, 돌봄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거 막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도 이거는 숙제입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이 전에 델타보다 R0라고 하죠. 그 감염력이 훨씬 더 높기 네, 때문에 자녀나 같은 가족 구성원의 감염이 생겼을 때 전체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감염됐을 때 온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서 가족 감염이 생겼을 때 이 돌봄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감염이나 부모 감염이 생겼을 때의 물론 기간은 더 격리 기간은 짧아지고 회복 기간도 더 짧아졌지만 그 짧은 기간이라도 어린 자녀가 있을 때 부모랑 일정하게 격리되어서 있을 기간이 발생하니까 복지부나 이런 부처에서 요 짧은 기간 동안에 돌봄 지원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박은영님이나 또 다른 분의 질문에 기초해서 서울시에 이렇게 긴급 돌봄, 특히 이제 야간에 생기는 긴급 돌봄 이런 것에 관한 질이나 또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빨리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고 가능한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밤새 돌봄 지원 재택치료센터에서
그 가족들과 전화하는 것으로 버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네,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이 빨리 소진되기도 하고 불만 사항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재택치료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이미 명지병원에서 재택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험 속에서 지금까지 혹시 생긴 민원이나 불편 상황 뭐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장 많은 민원은 네. 연락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연락 안 된다. 아, 전화부터 시작해서 왜 안 받냐. 아, 네. 그게 가장 첫 번째는 보건소가 연락 안 받는다. 보건소. 예. 그리고 재택 연락 안 받는다인데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랑 똑같네요. 아침에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네. 저희가 이제 1,600명의 환자분들 대상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네. 그 전화로 이제 전화하다가 전화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또 저희한테 전화하면 통화 중인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는 또 그 전화에도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환자분들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 안 받는 거, 그리고 보건소에 문의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은 그거예요. 가족이 확진자고 엄마가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이제 열이 나서 엄마 검사했는데 엄마가 검사를 해서 이제 양성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이 격리 중에 지금 열이 많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다 보건소 문의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다 저희한테 연락하고 지금 열이 많이 나는데 음성인 아직 양성이고 아직 저희한테 재택 의뢰가 안 왔어요. 그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택 환자면 저희 뭐 연결해서 진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저희 재택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픈데 어떡하냐 뭐 이런 민원들 많아요. 애기들 특히 애기들. 그러니까 둘째 셋째 그러면 첫째는 재택이고 아직 둘째 셋째는 오늘 검사했어요. 근데 너무 열이 나. 그러면 우리 애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애기들은 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과 다른 민원들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아직 재택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결과가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이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또 이제 증상 발현일이 되게 빠른데 7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또 바로 격리 해제되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리고 격리 해제일이 또 이제 7일이고 예방접종 완료일이 3차 접종 맞은 사람들은 즉시고요. 2차 접종 맞으신 분들은 14일이 경과되고 90일 이내가 접종 완료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되게 기준점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완료자에 따라서 격리가 또 7일이고 완료자가 아닌 분들은 또 1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도 또 격리일이 언제냐 막 이러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요. 업무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니까 기존보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한 번 걸리면 다 주위가 다 거의 친구들이 다 확진자거든요. 네. 근데 다 달라요. 격리 해제일이.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진, 민원, 그리고 가족이 5명인데 확진일에 따라 다르니까 격리 해제일이 다르거든요. 근데 마지막 격리일까지 다 계셔야 돼요. 집에 같이 계시려면.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딸이 마지막까지 늦게 확진돼서 딸이 한 3일 후에 격리 해제다? 그럼 아빠는 지금 격리 해제일이어도 딸이 격리 해제일 때까지 집에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주거지를 변경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이제 불편한 게 많으신 거죠. 이런 것들에 이제 질의도 많고 불편점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네.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가족 확진자 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뭔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격리 해제일이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이 다 다르고 부스터샷 맞은 일자도 다 다르고 이거에 따라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자기 격리 해제일이 다른 것에 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루하루가 사실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것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모든 민원은 어쨌든 답답한데 빨리빨리 대응해주지 않는 그런 불통인데 어쨌든 보건소나 관계기관의 인원이나 전화는 한정되어 있고 답을 얻는 시민들은 많다 보니까 하여튼 뭔가 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그런 궁금증에 관련된 것들이 빨리빨리 이제 소통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지병원이 재택치료센터를 아주 일찍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이유나 취지 혹시 어떤 좀 특별한 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명지병원의 이사장님 저희가 이제 뭐 보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항상 임진왜란 얘기 많이 하십니다. 네. 임진왜란이면 우리가 의병장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정유재란의 우리 그 이순신 11척의 배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거다. 앞에 선두가 돼야 된다. 항상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이순신 장군이 나가자고 했을 때도 그 11척의 배가 다 나갔을 것 같냐 막 이러시면서 그 앞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뭐 저희 그 명지병원에 이제 병원에 이제 문화 경영 받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아니나 이제 사회적 책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그 코로나 재작년에 코로나 이제 그 확진 3호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1위로 이제 환자 대상자였죠. 먼저 이제 받았던 그 치료했던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저희가 지금 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받고 치료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명지병원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재택치료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재택치료를 10월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지금 원격 진료를 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 분야의 이제 버추어 센터를 지금 저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저희가 재택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이렇게 큰 규모의 재택치료 환자를 지금 케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저희가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저희한테 오는 모든 환자들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그러면서 나가실 수 있게 케어받고선 치료받고 퇴원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명지병원에서 이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의 취지에 맞게 더 앞으로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런 방향에 맞게 더 노력을 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간호사나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사장님이 항상 앞서 나가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